제가 오늘 June 25th, 2021, Friday 일경명 준 주니어 리딩 클럽에서 독서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미칠 듯이 원하는 것을 편지로 쓰자. 이거 어제 읽은 건데 블렌힐 이야기 읽었고요. 근심을 묶어두는 종이의 힘. Chapter 5, Chapter 5, 근심을 묶어두는 종이의 힘. 근데 꼭 필요한 내용인데요. 음, 목표를 기록하다 보면 목표가 왜 이루어지지 않는지에 대한 의심이 생긴다. 심지어는 목표를 달성한 후에 다가오게 될 상황을 두려워할 수도 있다. 하지만 만약에 한다면 같은 가정들은 꿈을 억누르고 마음속에서 불협화음을 만들어낸다. 이러한 불협화음들은 당신의 계획을 지연시키고 때로는 멈추게 할 수도 있다. 제닌의 이야기. 친구 제닌의 경험을 통해서 나는 공포와 감정을 다루는 방법을 배웠다. 공포와 감정을 다루는 방법. 첫 번째 책의 출판 기념회를 위해 파리 여행을 준비하면서 우연히 나는 프랑스 여행을 위한 모든 것이라는 강좌를 들었다. 제니는 강사였다. 거기에서 그녀는 여행 갈 때 가져가야 할 물건과 놔두고 가야 할 물건, 현지에서 구입할 만한 와인 등에 강의하고 있었다. 제니는 슬라이드를 통해서 주요 도시와 전원 풍경을 소개하고 프랑스 관습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프랑스어를 가르쳤다. 하지만 그녀가 프랑스 현지에 대한 생생한 지식을 어떻게 획득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결코 언급하지 않았다.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그녀가 강좌에서 절대 말하지 않았던 것들이다. 그녀의 삶을 변화시켰던 방법에 관한 이야기이다. 후반에 제니는 단기간에 여러 나라를 돌아보는 여행을 떠났다. 그 여행에서 그녀는 18일 동안 9나라를 둘러볼 수 있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오자 이번에는 특정 나라에 대해 오래 머물면서 그곳의 언어와 문화를 배우고 싶다는 열망이 슬슬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그러나 행동으로 실천하기란 어려운 법이다. 그녀에게 가족 같은 친구들이 있었고 그들과 오랜 기간 떨어져 있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다. 현실의 벽은 더 높았다. 통장에는 잔고가 없었고 지불해야 할 대출금도 있었다. 몸담고 있던 직장을 떠나면 다시 취직하기 어려우리라는 걱정도 앞섰다. 교사 자리는 결혼이 생기는 일이 드물었기 때문이다. 자기 개발을 하는 동안 직장이 그녀를 기다려주지 않으리라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다. 더욱이 가지고 있는 돈을 모두 끌어모으더라도 필요한 경비를 채울 수 없었다. 1월 1일 새벽 2시 30분 제니는 크리스마스 선물로 받은 반짝거리는 일기장에 마음속에 떠오르는 결심을 기록했다. 그 결심이 크든 작든 장기 계획이든 단기 계획이든 실현 가능성이 있든 환상에 가깝든 구애받지 않고 순서 없이 기록해 나갔다. 프랑스어를 능숙하게 구사한다. 독일어를 그럭저럭 할 수 있을 정도로 습득한다. 해외에 거주하고 여행을 떠나고 계획을 세운다. 꼭 실천한다. 유언장을 쓴다. 음, 친구를 좀 더 깊게 사귄다. 배관 직업에 대해 배운다. 배관 직업. 체중을 줄이고 몸무게를 유지한다. 제니는 자신의 목표들을 다시 읽어보다가 다음과 같은 사실을 깨달았다. 3번 목표를 달성하기 원하지만 정작 그것을 실천하는 일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음. 소심함이 내비치는 뒤죽박죽인 문장이 그러한 마음을 나타내주고 있었다. 그래서 제니는 그 페이지 밑부분에 다시 한번 그 소망을 되풀이해 적었다. 나는 유럽에서 가서 살고 싶고 유럽을 여행하고 싶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 기록이 출발점이었다. 비록 그 당시에는 깨닫지 못했지만 말이다. 제대로 준비를 갖춘 상태도 아니었어요. 그저 최소한 1년 정도 유럽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을 뿐이죠. 그러나 자신의 목표, 유럽에 가서 살고 싶고 유럽에서 여행하고 싶다를 일기장에 기록했던 것은 그 꿈을 유지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다. 일기장을 펼칠 때마다 그녀의 시선은 그 문장에 머물렀다. 그리고 몇 개월 동안 그녀는 일기쓰기를 통해서 자신의 확고부동한 의지를 확인했다.
삶은 결정의 연속이다. 정말 이걸 맞는 것 같아요. 삶은 결정의 연속이다. 제니는 자신의 인생이 바뀌었던 때 쓴 일기를 보여주었다. 그것은 놀라운 선물이었다. 나는 그녀의 일기를 읽는 동안 계속해서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을 머릿속에 떠올렸다. 삶은 결정의 연속이다라는 사실을 말이다. 삶은 결정의 연속이다. 라는 사실을 말이다. 사람의 삶은 어느 시점에서고 감정이 원하는 방법으로 발길을 돌릴 수 있고 그것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사람의 삶은 어느 시점에서고 감정이 원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돌릴 수 있고 그것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자신의 꿈을 믿는다면 모험을 해볼 필요가 있다. 모든 일이 수월해질 때까지 기다린다면 기회는 영원히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계획을 곧장 행동으로 옮기면 법 모아드가 지칭한 대로 거대한 휴양지, 언제가 나타날 섬에 영원히 머무를 수 있을지도 모른다. 사람들은 원하는 일이 저절로 발생하기만을 바라면서 일생을 살아가죠. 제닌이 말한다. 원하는 일이 저절로 발생하기만을 바라면서 일생을 살아가죠. 제닌이 말했다. 일기의 첫 장을 넘기면 그녀의 낙담했던 심정을 읽을 수 있다. 단지 기록만으로는 일이 달성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실망했을 것을 알 수 있다. 단지 기록만으로는 일이 달성되지 않는다. 종이에 쓰면 이루어진다. 종이의 기적 쓰면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단지 기록만으로는 일이 달성되지 않는다. 인생은 결코 그렇게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좌절감 때문에 쉽게 꿈을 포기하죠. 꿈이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믿지 않고 말이에요. 한때 그녀는 장기간 다른 나라에 있는 것을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자신의 목표를 거창하고 달성하기 힘든 것처럼 생각할 때도 많았다. 심지어 무책임한 목표 같다는 생각도 했다. 이렇게 낙심할 때마다 제니는 계속 기록을 계속했다. 그리고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적었다. 나는 우울하고 지쳤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불안하다. 잠도 잘 수가 없다. 지난 이틀 동안 밤마다 새벽 2시 30분에 깨서 3시 30분 정도까지 다시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오만 가지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휘어 지나갔다. 이번 주말은 그럭저럭 잘 지냈지만 계속 초조하고 흉난하다. 나 자신을 그다지 신뢰할 수 없다. 마치 작은 방에서 이쪽 저쪽 벽으로 옮겨지는 커다란 당구공이 된 느낌이다. 불안해서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다. 내 목표는 흐릿해지고 있다. 우울한 기분이 마치 젖은 수건처럼 내 등 뒤에 걸려있다. 근심을 묶어놓는 곳. 제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돈이었다. 마지막 미지의 세계 때문에 왜 확실한 현지를 떠나야 하는가? 무급휴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스스로에게 자주 상기시켜야 한다. 두렵다. 그러나 일기가 근심을 묶어놓았다. 두려움을 기록하면서부터는 이것 아니면 저것이라는 사고방식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두려움과 열망은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렇죠. 두려움과 열망은 공존할 수 있죠. 우울과 낙심의 감정을 일기에 쓰고 나면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미미하긴 했지만 바로 그날 진전이 나타나기도 했다. 감동의 바다에서 헤맬 때도 유럽에서 살고 유럽에서 여행한다는 목표는 변하지 않았다. 유럽에서 살고 유럽을 여행한다. 두려움과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제니는 장기 해외 여행에 필요한 자그마한 일들을 계속해서 수행했다. 웨스턴 대학에 전화해서 해외에서 취득한 학점을 인증받는 방법과 서류 작업의 진행 과정 등을 문의했다. 하이라인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월요일 밤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어 보충 수업이 있다. 전화로 등록했다. 정말 잘한 일이다. 여행에 대비해서 올림푸스 OM-1을 샀다. 카메라 본체와 렌즈를 합해서 150달러였다. 제니는 모든 것이 준비되어야 하는 최종 기한을 스스로 정해놓고 거기에 따랐다. 외국에서 가을 학기를 수강하려면 최소한 준비 기간이 2달은 걸릴 것이다. 따라서 최소한 6월까지의 계획의 실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수강료도 이때까지 마련해야 한다. 아비뇽에 수강 신청서를 제출했다. 학점 취득 프로그램에도 등록했다. 조깅으로 체력을 단련하고 있다. 유학 생활을 위해 준비해야 할 일 목록을 실행을 통해 점차 줄여가고 있다. 계속 기록을 했던 사람들은 장애물이 나타나도 감내할 수 있을 정도로 충격의 수위를 조절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럼으로써 곧 평정심을 되찾는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장애물 때문에 목표를 포기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올바른 방향으로 일을 계속 추진하기만 한다면 종국에 가서는 목표에 도달할 것이라는 점을
그들은 알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사실을 제닌도 알게 되었다. 기록은 두려움을 없앤다. 제니는 불안감을 기록함으로써 그것을 넘어설 수 있었고 그 집에서 벗어나 자기의 삶의 관찰자가 될 수 있었다. 자기 삶의 관찰자가 되어라. 또한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사실을 유연하게 기록하는 태도를 갖출 수 있었다.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사실을 유연하게 기록하는 태도를 갖출 수 있었다. 표현하지 않았다면 그 집은 점점 자라나서 그녀의 결심을 억누를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기록을 통해 제니는 근심을 발산하고 꿈을 향해 앞으로 나아갔다. 종이를 앞에 두고 있으면 두려움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입을 열 수 있다. 무대에 처음 설 때 사람들은 대부분 두려움을 느낀다. 그러나 이러한 종류의 두려움을 새롭고 힘든 일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항상 내재되어 있는 부분이다.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어느 곳에도 갈 수 없다.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다면 어느 곳에도 갈 수 없다. 두려움을 제거하는 것은 스스로를 신뢰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커다란 시험이다. 뜻밖의 기회, 두려움을 기록하자 제닌조차도 인식하지 못했던 힘이 발휘되기 시작했다. 두려움을 기록하자 제닌조차 인식하지 못했던 힘이, 힘이 발휘되기 시작했다. 세상이 그녀의 꿈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녀의 일기를 보면 이러한 과정을 알 수 있다. 그녀의 두려움은 하나씩 스스로 사라지는 것 같았다. 그녀의 두려움은 하나씩 스스로 사라지는 것 같았다. 종이에 모든 감정을 쏟아붓는 행위가 결국 그녀를 일으켜 세웠고 세상을 부추겨서 그녀에게 기회를 주도록 힘을 발휘했다. 종이에 모든 감정을 쏟아붓는 행위가 결국 그녀를 일으켜 세웠고 세상을 부추겨서 그녀에게 기회를 주도록 힘을 발휘했다. 그녀에게 있어서 최대의 난관은 자금의 부족이었다. 직장을 보존할 수 있다는 보장도 없었고 여행에서 돌아온 후에 새로운 직장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도 별로 없었어요. 학교마다 예산이 빠듯해서 오히려 직원을 해고하는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유럽에 가려는 나의 열망은 주체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어요. 그래서 제니는 결국 학교에 휴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리고 어, 곧 제닌의 공식적인 요청에 자극을 받은 학교 인사 담당자가 그녀에게 연락을 해왔다. 전화를 받으면서 제니는 매우 우울했다. 너무 성급하게 결정한 것은 아닌가? 어리석은 선택을 한 것은 아닐까? 인사 담당자는 제닌, 당신이 제출한 휴가 신청서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싶군요. 라고 말했다. 그녀는 그 말을 듣고 학교 측에서 휴가 신청서를 거절하고 자신을 해고하리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인사 담당자가 한 말은 해고가 아니었다. 그는 새로운 기회를 제시하고 있었다. 그녀가 유급 휴가 대상자가 되었다는 말을 전한 것이다. 와, this is awesome. 정말 기적인데요. 유급 휴가라니. 그녀는 이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 당시 저는 30대 초반의 젊은 교사였어요. 유급 휴가는 고참 교사에게나 주어지는 기회죠.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기회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외국을 공부하겠다는 저의 열망이 인사 담당자의 마음을 움직였던 거예요. 인사 담당자가 보내온 지원 서류를 작성하자 해당 교육청에서 무급 휴가가 아닌 유급 휴가를 승인했다. 와, 이건 정말 기적이다. 여행 경비는 물론 학업 경비까지. 와, 이거는 정말 여행 경비는 물론 학업 경비까지 지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커다란 혜택이었다. 그녀는 마치 마법의 문이 활짝 열린 것과 같다고 생각했다. 당시에 내가 쓸 수 있었던 돈은 한 달에 1,600달러나 됐어요. 그리고 여행하는 1년 동안에는 매달 800달러나 되는 의료비. 와, 이거는 커다란 혜택이다. 음, 의료비까지 지급을 받았어요. 이러한 혜택의 조건이 있었는데 귀국한 후에도 계속 교직에 남아있겠다는데 동의해야만 했다. 음, 휴가를 마치고 2년 동안 교직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은 유급 휴가의 선행 조건 중 하나였던 것이다. 그러나 제니는 오히려 이것을 고마워했다. 과거 5년 동안 연속적으로 해고를 당했다가 재고용되기를 반복했어요. 어, 해고를 당했다가 재고용되기를 반복했어요. 그래서 직업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상태였죠. 그래서 저에게 2년 동안 교직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약속은 매우 달콤한 조건이었죠.
즐거운 여행. 그래서 제니는 9월 학기 시작에 맞춰 이탈리아 항공기를 타고 밀라노로 향했다. 그곳에서 파리로 갈 계획이었다. 가는 길에 돌로마이트 산맥 지역에 캔브라에 들러서 서너 명의 친구를 만나기도 했다. 파리에 도착해서는 대학에서 함께 공부할 사람들에게 연락을 취했다. 그리고 수개월 동안 아비뇽의 한 프랑스 여성의 집에 새들어 살면서 45학점을 취득했다. 60대의 푸근한 인상을 지닌 집주인은 제니를 딸처럼 보살펴 주었다. 방세는 학교에서 보내주는 보조금으로 충당했다. 농장에서 지냈어요. 저항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전쟁 동안 종지들을 구조하려고 숨겨주던 곳이죠. 중세 프랑스어, 프랑스 여류 문학, 프랑스 역사, 문화, 정치학 등의 강연을 들었어요. 강의의 대부분은 영어로 진행됐지만 요리 강의는 프랑스어로 진행됐죠. 정말 좋았어요. 프랑스어로 진행되는 동안 프랑스어로 진행하는 에어로빅 강의도 들었는데 미국인이라고는 나밖에 없었어요. 덕택에 언어 연습을 충분히 할 수 있었죠. 제니는 아비뇽에서의 학업이 끝나자 기차와 배를 이용해서 유럽과 아시아 10개국으로 두루 여행을 했다. 음, 사건의 탑. 그 여행은 제닌의 삶을 바꿨다. 그 당시 그녀는 여행으로 인해 자신의 삶이 얼마나 변할지 예상하지 못했지만 그로부터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여행의 영향력은 계속되고 있다. 제니는 이를 레고 효과라고 부른다. 레고 효과라고 부른다. 레고 블록을 쌓아서 멋진 건물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제닌에게도 유급휴가라는 한 사건에 의해 다른 사건들이 쌓여서 마침내 행복한 삶이라는 거대한 탑이 완성됐기 때문이다. 첫 번째 해외여행은 실제로 제닌이 그것을 실행하기 전까지는 정말 불가능해 보였다. 그러나 그것은 이루어졌고 그때 이후로 제닌은 거의 매년 프랑스에 다녀오고 있다.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여행으로 인해 그녀가 가르치는 과목이 사회에서 프랑스어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녀는 여러 해 봄 동안 봄방학이 되면 학생들을 인솔해서 프랑스에 다녀오곤 했다. 와, 이것도 굉장하다. 그래서 그녀는 여러 해 동안 봄방학이 되면 학생들을 인솔해서 프랑스에 다녀오곤 했다. 거기에 혼자 다녀온 여행을 합하면 모두 10번은 프랑스에 다녀온 셈이었다. 제니는 아비뇽에서 취득한 45학점을 근거로 급여 인상을 신청했고 곧 호봉수가 올라갔다. 뿐만 아니라 프랑스에 있을 때 준비해놨던 여러 가지 슬라이드 자료를 학교로 돌아온 후에 무척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었다. 그녀는 프랑스에서 문학을 배운 이후로 15세기 프랑스 문학에 깊이 빠져들었다. 결국 잔 드르크와 시인 크리스틴 피장의 생애에 대한 소설을 쓰기로 결심했다. 와, 소설까지. 크리스틴의 시, 그녀의 삶에 일어났던 사실을 바탕으로 중세시대의 정치적인 음모와 간섭을 정확하게 묘사한 소설을 쓸 예정이었다. 소설의 내용과 관련된 장소를 직접 답사했던 경험은 이야기를 전개하는 작업을 훨씬 수월하게 만들었고 소설에게 무대가 되는 장소의 힘을 제대로 묘사할 수 있게 했다. 자, 하나의 모험을 토대로 다른 모험들이 짜여지는 과정을 보라. 문 하나를 열어 길을 확인하게 되면 더 많은 문을 열게 된다. 레고 효과 마음에 드네요. 소설의 무대가 되는 장소의 힘을 제대로 묘사할 수 있게 했다. 이거 끝났군요. 제니는 휴가 신청서를 제출했을 때 바로 하나의 문을 연 셈이었다. 그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라. 그녀는 직업을 그대로 유지했을 뿐만 아니라 2년 동안 직장을 보장받았고 프랑스어 교사가 돼서 10번이나 프랑스를 방문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토대로 역사소설을 썼다. 지난 10년 동안 프랑스 여행 강좌를 이끌고 있다. 그 여행이 제닌의 삶에 끼친 영향력은 초기의 두려움을 극복하고도 남았다. 두려움을 기록해야 하는 이유. 나는 제닌에게서 두려움을 기록한 것에 대한 것이 어떤 효과를 가져다 줬냐고 물었다. 그녀는 그것이 부정적인 생각과 불안감을 제거해줬다고 대답했다. 부정적인 생각과 불안감을 제거해줬다고 대답했다. 부정적인 기운들은 소화불량만 일으킬 뿐이다. 그러한 감정은 가져가고 있으면 하나도 득이 될 것이 없다. 제니는 부정적인 감정을 기록하는 작업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부정적인 감정을 기록하는 일은 단어의 부정적인 에너지를 쏟아내서 그 기운이 정신이나 신체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하는 작업이에요.
부정적인 감정을 기록하는 일은 단어에 부정적인 에너지를 쏟아내서 그 기운이나 정신이 신체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하는 작업이에요. 음, 그렇구나. 어, 시간 다 됐네. 음. 그때 당시 나는 매우 의기소침해 있었어요. 만약 두려움을 기록하지 않았다면 휴가 신청도 하지 않았을 것이고 유급 휴가는 더욱이 받을 수도 없었을 거예요. 기록하지 않는다면 해고를 당할 각오까지 하면서 여행을 계획하지 못했을 거예요. 일기를 펼 때마다 유럽에서 살고 싶다, 여행한다는 구절을 보게 됐죠. 그 목표는 늘 그 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항상 살아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어요. 여행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깊이 생각한 후에는 항상 그것을 일기장에 기록을 했어요. 물론 그 와중에도 극심한 실망감에 시달릴 때가 있었죠. 하지만 기록하는 것은 멈추지 않았어요. 낙심한 가운데서도 기록을 계속했어요. 제니는 부정적인 감정을 기록하고 있을 때도 그것을 끝마칠 때쯤이면 여행의 여러 가지 즐거움을 떠올릴 수 있었다고 말했다. 부정적인 감정이 없어진 후에는 즐거움에 대해 기록했어요. 돈이 없고 직장을 포기해야 한다고 해서 여행의 즐거움을 상상할 수 없는 건 아니잖아요. 네, 즐거움에 대해 기록했어요. 돈이 없고 직장을 포기해야 한다고 해서 여행의 즐거움을 상상할 수 없는 건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돈이나 직장으로 인해 삶의 목표를 포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제니는 달랐다. 그녀는 문제를 기록함으로써 돈이나 직장으로 인해 삶의 목표를 포기할 수 있다 생각한다. 그러나 제니는 달랐다. 그녀는 문제를 기록함으로써 두려움을 극복했다. 문제를 기록함으로써 두려움을 극복했다. 제니의 경험을 통해서 얻어야 할 교훈은 바로 기록을 통해서 근심을 묶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당신의 꿈과 두려움을 기록하면 할수록 목표는 가까워진다. 가능성이 열리면서 길이 평탄해진다. 당신도 할 수 있다. 1. 두려움을 기록하라. 목표를 기록할 때 거의 즉각적으로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것을 느꼈는가? 이 두려움을 쫓을 방법이 있다. 두려움을 머릿속에 남겨두지 말고 기록해라. 기록을 통해서 꿈과 두려움을 분리시킬 수 있다. 꿈과 두려움을 분리시킬 수 있다. 또한 근심을 기록하면 비로소 그것이 현실적인 문제가 된다. 해결책은 근심이 현실적인 문제가 되었을 때 찾을 수 있다. 찾을 수 있다. 머릿속에, 마음속에 근심을 넣어두고만 있으면 그것은 너무나 막연하기 때문에 결코 해결책을 찾을 수 없다. 당신의 두려움을 기록하고 그것을 휘저어라. 자, 2번 두려움의 장 만들기. 장이 뭐지? 소리 지르는 사람이 있는 사진을 잡지에서 찾아보자. 항의 집회에서 모인 사람들의 찍은 사진이나 시위단체를 찍은 사진을 고를 수도 있다. 허리에 손을 얹고 잘난 척하는 권위적인 인물을 발견할 수도 있다. 그런 사진을 찾아 두려움의 장에 붙인다. 즉, 당신의 두려움을 쫓아낼 노트 페이지에 그 사진을 붙이는 것이다. 그러고는 신속하게 화가 친 상태에서 사진을 향해 한탄의 말이나 냉혹한 비판, 독설, 비열하게 몰아세우는 말을 쏟아내라. 말을 기록할 때는 2인칭을 쓰고 경멸적인 어투를 사용하라. 너는 한참 부족해. 아직 멀었어. 너는 절대로 목표를 달성할 수 없어. 재능도 없으면서 너 자신을 알라고. 너는 곧 낮은 위치로 밀려나고 말 거야. 이건 누구한테 하라는 얘기지? 두려움을, 두려움을, 음, 두려움에 상한 이건 좀 이해가 잘 안 되네. 이런 두려움이 있다고. 오늘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체면을 잃게 될 거야. 너는 실패는 예정돼 있어. 3자, 기쁨의 잠 만들기. 이제는 넘치는 기쁨을 표현한 사진을 넣는다. 넘치는 기쁨을 표현한 사진을 넣는다. 공중에 손을 한껏 뻗고 한껏 기뻐하는 모습. 기쁨에 겨워 위아래로 펄떡펄떡 튀는 사람의 얼굴 사진을 사용한다. 막 올림픽 경기에 우승한 사람이 환한 웃음을 머금고 있는 사진. 환희에 찬 미소를 날리며 힘있게 주먹을 치켜들고 있는 사진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그 사진을 기쁨의 장에 붙인다. 그리고 기쁨의 장에 붙인다. 두려움의 장에 기록한 문장을 1인칭을 사용해서 현재 시점의 긍정적인 문장으로 바꿔서 차례차례 이곳에 기록한다. 나는 최고다. 나는 성공한다. 나에게는 무한한 능력이 있다. 급여가 치솟는다. 나는 유명한 전문가로 동료들의 감탄의 대상이다. 나는 두려움이 없다.
두려움에 반대되는 상황을 기록하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다. 더 매력적인 목표를 기록하면 당신은 힘을 얻을 수 있고 이곳으로 얻는 에너지는 새로운 생각을 열어준다. 두려움을 통해 당신은 오히려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더 이상 두려움은 당신의 발목을 잡는 존재가 아닌 것이다. 와, 정말 좋아요. 오늘 2021, June 25th. 자, it's Friday. 읽도겠습니다. Good morning, everyone. 1분 초과했나요? 자, 오늘 즐거운 독서하셨나요? 자, 우리 원석님부터, 자, let's get started with 원석. 자, 독후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책 먼저 보여주시고요. 아직도 테스너 스트리트 읽으시네요. 네, 그 다음에 저자도 한번 밝혀주시고요. 저는 데이브 빈치. 데이브 빈츠. 네, 읽어주세요. 여기서 버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딸이 헬렌이었는데 헬렌은 아빠가 일찍 돌아가셔서 없어서 어떤 버너가 엄마여서 40살이 넘는 그 사람을 만난다고 해가지고 그 일에 대해서 헬렌이 반대를 했는데 버너는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는 듯이 계속 자기 말대로 했고 남자를 만나면서도 헬렌이 남자랑 상의를 해야 할 정도로 조금 일이 좀 복잡하게 보였어요. 그래서 특별히 하고 싶으신 말이나 배우신 점 있으실까요? 너무 이기적으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목소리가 왜 나한테만 작게 들리나? 조금 잘 안 들려갖고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이기적으로 살면 되는 것 같아요. 이기적으로 살면 안 좋죠. 항상 모든 책에 결론이 나오는데 장수하는 사람들이나 사업이 잘 되는 사람들, 지금 빌 게이츠나 또 우리 워렌 버핏 이야기 해줬죠. 이 사람들은 자기 재산의 95%나 99%를 다 사회화 환원하기로 이렇게 약속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고 나면 항상 더 잘 되죠, 사업이. 저는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기적으로 살면 행복할 것 같지만 아니고 오히려 남을 이롭게 하고 이타적으로 살면 더 성공하고 행복하다는 것 명심하면 좋겠죠. 네, 우리 예진님 도감 나누겠습니다. 책부터 이렇게 보여주시고 착한 아이 이천수 씨 계속 읽으시는 건가요? 네, 저자는 송서은이요. 송서은님, 네, 나눠주세요. 승아가 알르브 발렌티아라는 봉사활동을 해외로 가는 거를 홍보하는 것을 우연히 발견하게 됐는데 거기를 지나가다가 한 직원한테 잡혀가지고 결국에는 신청서를 작성하게 됐는데 승아는 유학생인데다가 영어를 잘하는 편인데도 승아는 영어를 쓰기가 싫어서 영어를 쓰기 싫었고 그리고 영어를 보고 싶지 않아서 신청하지 않겠다고 하는 말에 직원이 자신이 대신 써줄 테니까 말만 하라고 약간 각 질문에 대한 자신의 답을 말만 하면 자기가 타자로 쳐주겠다고 하면서 그 여직원이 생각한 게 자신이
자신이 유학파인데다가 영어를 꽤 잘하는 편이라서 여기 면접을 보고 난 후에는 여기 면접을 보고 나서는 그래도 생각보다 꽤 높은 음. 지위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띠를 둘러매고 지나가는 사람 한 명 붙잡아서 음. 이거 알로 발렌티어를 신청하게끔 만드는 음. 그런 것밖에 하지 못해서 굉장히 속상했고 게다가 고등학생 애를 자신이 붙잡고 쩔쩔매면서 대신 써주고 있다는 사실이 더 비참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고 근데 지원이니까 손님에게 더 잘해줘야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라서 더욱 안타까웠고 결국에 승아는 그 여직원 덕분에 신청서를 내겠고 그 승아는 그 여직원 덕분에 합격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래서 자신이 합격했다고 여직원에게 알리자 여직원이 기뻐하면서 하는 말이 자신이 이 일이 나한테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돈을 좀 더 벌어서 대학원에 가서 유엔에서 일해보고 싶다는 말이 되게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다 하신 건가요? 네. 그렇구나. 이상하게 우리 선생님이 읽는 내용과 이제 우리 예진이가 이제 하는 그 독후감 내용 속에 공통적인 요소들이 있는데 제가 오늘 읽은 책은요. 종이 위의 기적 쓰면 이루어진다. 챕터 5를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챕터 5는 제목이 뭐냐면 근심을 묶어두는 방법. 근심을 묶어두는 종이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써 있는데 이 책이 정말 좋은 거는 어떤 내용을 이렇게 이론적으로 쓰면 참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론이 아니라 실제 일어난 그 에피소드를 많이 다루는데, 자, 요거는 이제 이분 저자는 헬리어트 앤 클라우저 님이 지으셨고, 안기수님이 옮긴 책인데, 친구 제닌의 경험을 통해서 공포와 감정을 다루는 방법을 배웠다. 그래서 이제 제닌의 이야기를 썼는데, 제닌이 20대 후반에 학교 선생님이셨어요. 사회 선생님. 그런데 이 사람한테 어떤 꿈이 있냐면 단기간에 여러 나라를 돌아보는 이제 여행을 하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현실의 벽은 너무 높았어. 통장에는 잔고가 없고 지불해야 하는 대출금도 있었고 보통 미국 사람들이 그 대학을 졸업하면 거의 부모님이 돈을 대줘서 대학을 다니는 친구들은 몇 안 돼요. 거의 다 학생, 스튜던트 론이라고 해서 학자금 대출 받아서 졸업을 하기 때문에 졸업하면 계속 이제 이 대출금을 갚는 게 다 일이거든요. 그래서 결혼이 다 늦다고 하죠. 보통 30 넘어서 40대에 막 결혼한 친구들도 많고 그렇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도 이제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너무 하고 싶으니까 계속 일기장에 썼어. 근데 일기장에 보면은 막 마음이 이제 뒤죽박죽인 거예요. 두려움이, 어떤 목표를 정하면 우리 마음속에 항상 두려움이 같이 따라오거든요. 그것을 못하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두려움이 계속 있는 거야. 근데 하고 싶은 건 계속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계속 그걸 글씨에 같이 이제 기록을 해갔어요. 그래서 이 저자가 하는 말이 뭐냐면 삶은 결정의 연속이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 선생님한테도 살면서 가장 어려웠던 일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어떤 것을 결정해야 되는 순간이었는데 지금은 대학을 어디로 지원할까 결정했던 일이 제일 어려웠던 일 중에 하나였어요. 그때 선생님 고3 때 중앙대학교 영문학과를 장학생으로 갈 수 있는 아니지. 장학생이 아니라 그때는 동대 영문학과를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었고 서울대 지리학과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제 성적이나 그걸로 보면
중앙대 영문학과를 가는 게 맞았거든요. 근데 학교에서 이게 계속 또 부추겼어. 시골 학교에서 이제 이 점수로 한번 서울대 지원해봐라. 막 이렇게. 서울대 한번 지원해봐라. 그냥 계속 바람을 든 거예요. 근데 서울대 지원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떨어졌죠. 지리학과 서울대. 그러니까 그 점수가 서울대 지원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선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가면 지원하면 안 되는 점. 넉넉하게 갔어야 되는데 서울대 떨어지고 다시 한 게 제가 이제 재수를 했어요. 덕성여대 약대 이제 장학생으로 합격해갖고 한 달에 20만 원씩 받을 수 있는 장학생이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약대 약사가 멋있어 보이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항상 약국에서만 근무하는 게 꼭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느낌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 무엇보다 이제 그게 뭐냐면, 수학을 못했어, 수학. 근데 약대 수업에 수투, 뭐 수원 이런 게 필수인데 수투는 정말 몽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다가는 낙제하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갖고 할 수 없이 이제 재수를 결심했죠. 그래서 재수해서 다시 간 데가 이제 서울외대 아니 이제 한국외과대학교 이제 4년 장학생으로 가게 됐는데 정말 이렇게 결정을 한다는 게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지금도 돌아보면. 근데 이 사람도 이제 결정을 계속하는 것이 삶의 연속이다. 그런데 제닌에게 이제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돈이 필요한데 이제 그 돈이 없으니까 계속 그러면서도 해야 될 목록을 적어놓고 하나씩 하나씩 계속 준비를 했어요. 여행을 갈 때 필요한 이제 그 올림푸스라는 그 카메라도 사고 이제 제일 중요한 이제 그 프랑스어 강좌를 들었어요. 계속 강좌를 듣고 준비하는 것을 계속 하면서 했는데도 항상 마음속엔 계속 두려움이 있으니까 이제 두려움도 계속 이렇게 갔었는데 두려움을 적으니까 어떤 생각 두려움을 적으면 오히려 두려움이 작아지면서 나중에 여행할 때 기쁨이 계속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어느 날 한 1년 정도 준비를 한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뜻밖의 기회가 온 거예요. 이제 그 학교에다가 휴가 신청서를 낸 거야, 드디어. 이만큼 휴가하겠다. 근데 학교 상황은 어땠냐면 휴가 이런 거를 이제 내거나 그러면 기다려주지 않고 해고를 해버리는 거야. 학교에 선생님 필요한데 휴가 간 사람 필요 없어. 막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았고 자기도 5년 동안 해고 당했다가 다시 복직되고 이런 게 막 반복이 됐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선생님은 좋은 직업 아니에요. 안 좋은 직업 1위 정도나 그 아주 그 뭐라 그러죠? 그 뒷멘딩이 높다고 하는데 영어로는 해야 할 일이 엄청 많고 피곤한 직업 중에 하나가 교사예요. 미국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간호사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잡무라 그러죠. 잡무. 엄청 많아요. 우리나라는 선생님 직업, 좋은 직업 중에 하나고 철밥통이라고 특히 대학 교수님들은 철밥통이라는 말까지 있는데 미국에는 아니에요. 그래서 교사는 막 학생들을 위해서 막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고 막 이래서 그런데 또 이제 그 업무 성적이 안 좋거나 그러면 또 막 해고당하는 거예요. 근데 해고당했다가 다시 복직한 걸 5회나 반복했으니까 여행 휴가 갔다가 오면 자기 직장이 보장되어 있지 않을 거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너무 여행을 가고 싶다는 그 열망이 강했기 때문에 휴가를 신청했는데 guess what?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그 인사 담당자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해고당하는 게 아니라 유급 휴가 대상자로 선정이 된 거예요. 유급 휴가 대상자는 휴가 갈 동안에도 월급이 나오는 거죠. 그러고 그 여행 경비를 다 대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행 경비 플러스 그다음에 그 그지 뭐지? 그게 헬스케어 뭐라 그러지? 우리말로 헬스케어가 그 의료비까지 한 달에 800불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거기서 머무를 그 집세도 다 주는 거예요. 굉장하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보내주는 조건이 뭐냐면, 돌아와서 연속해서 그렇게 혜택을 받으면 2년 동안 교직에 꼭 있어야 된다라는 조건이에요. 굉장히 좋죠. 어때요? 자기의 꿈을 위해서 준비하고 왔을 때 거의 반대 상황. 오히려 한국에도 비슷한 그 연수라고 하죠. 한국 선생님들은 그 연수가 있는데 미국에서 1년인가 몇 개월인가 6개월인가 이제 연수를 받으면
한국에 돌아와서 반드시 뭐 교직을 계속 몇 년 안에 이렇게 직장 근무는 안 되고 그만두면 안 되고 그만큼 연수를 받아야 된다는 조건 아니 교직에 있으면서 그것을 이제 학생들한테 베풀어라라는 뜻이겠죠. 그런 조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영어도 이렇게 뭐 단기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해외 연수 다녀올 분들한테는 그런 이제 호봉도 올라가고 뭐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기회가 이분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겠어요? 정말 연수 동안에 프랑스어를 이제 프랑스에서 그 학점을 따서 돌아와서 더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레고 효과라고 표현을 했는데 레고로 멋진 집을 하나 쌌잖아요. 집을 이렇게 만들잖아. 그 다음에 그것이 계기가 돼서 그것을 토대로 더 멋진 블록들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됐냐면 돌아와서는 직업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사회 선생님이었는데 프랑스어 교사가 됐어. 그래서 또 어떤 좋은 일이 생겼냐면 프랑스 강좌를 듣는 학생들을 데리고 본마다 프랑스로 여행을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응. 프랑스 여행을 했던 그 좋은 기간 동안 플러스 프랑스 여행을 1년에 한 번씩 또 계속 가게 됐어. 그래갖고 그게 계기가 돼서 프랑스 여행을 소개하는 강좌를 또 열게 돼서 또 거기서 또 수입이 생기게 됐어요. 그래갖고 너무나 인생이 행복해진 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저자가 제닌의 경험, 이제, 그거를 다 일기장에 기록을 했거든요. 이 사람은 제닌은. 그래서 일기장을 보여줬는데, 이제, 이 저자가 제닌의 여행 강좌를 들으면서 이 인연이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저 책을 썼고, 그리고, 더 좋은 효과도 있었어요. 제닌이란 그 사람은 프랑스에서, 이제, 거기서 공부하면서 계속 여행을 다녔겠죠. 자기가 가고 싶은 여행지를 속속들이 다니면서 그래서 다 일기로 기록해 나갔고 소설까지 쓰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그 역사 속에서 나왔던 여러 인물들이 살았던 장소들을 다 이렇게 체험하고 농장에도 살고 하면서 그걸 다 기록해 놨기 때문에 소설도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와 정말 인생이 정말 아름답게 됐죠. 그래서 이제 제닌이 그 저자가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서머리 이렇게 요약을 해주는데 당신도 할 수 있다 하면서 처음에 이제 1번이 뭐냐면 두려움을 기록해라. 이제 어떤 꿈이 있으면 꿈을 기록한 다음에 하려고 할 때 생기는 여러 가지 이제 난관 있잖아. 자기 부족한 점, 돈이 없고 막 이런 걸 다 기록을 하고 그러면 이제 두려움의 장을 만들어서 거기에는 이제 어떤 사진을 붙이냐면 뭐 이렇게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는 그런 사진을 붙여놓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시위단체들이 찍은 사진, 허리에 손을 얹고 잘난 척하는 권위적인 인물 사진 이런 것들을 붙여놓은 다음에 거기다는 너는 한참 부족해, 한참 멀었어. 너는 절대 목표를 달성할 수 없어. 재능도 없으면서 너 자신을 하려고 너는 곧 낮은 위치로 밀려나고 말 거야. 이런 식으로 자기 이렇게 속에서 나온 두려움에 대한 생각을 다 적어보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고 세 번째는 기쁨의 장을 만들어 놓으래요. 거기 뭐냐면 그거를 다 아까 두려움의 장에서 적었던 걸 다 반대로 적는 거야. 그리고 주어를 1인칭으로 사용해서 나는 최고다. 나는 성공한다. 나에게는 무한한 능력이 있다. 급여가 치솟는다. 나는 유명한 전문가로 동료들의 감탄의 대상이다. 나는 두려움이 없다. 이렇게 적어놓고 이제 그렇게 하기만 하면 두려움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두려움을 이렇게 적지 않고 그냥 놔두면 극복할 힘이 없대요. 두려워하는 대상이 뭔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두려움을 딱 적어버리면 그게 현실의 문제가 되어서 그것을 극복할 방법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정말 좋은 생각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한번 또 실천을 해봐야지요. 이제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거는 이제 그 블로그에 적긴 좀 그렇고 너무나 개인적인 것도 많아서 이거는 제가 비밀 카페에다 적어보고 기쁨의 장은 또 블로그에 써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아무리 바빠도 벌써 오늘 벌써 이사한 지 한 달이 돼가네요. 27일 날 이사했는데 오늘 25일이에요. 근데 아직 진행 안 된 상황이 많죠. 이제 학원은 정리됐고 수업은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 간판도 안 올라갔고 어제 계속 티격태격 한 게 뭐냐면 저 간판 예쁘게 잘하려고 그 업체를 하나, 둘, 셋, 네 번째나 바꾼 거예요. 그러고 이제 견적도 막 보고 그러니까 계속 딜레이가 됐죠.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하려고 그러는데 대니얼 선생님 되게 그 미적 감각이 되게 좋으시고
그 예술적인 감각이 좋아갖고 이거 보면서 막 비난하는 거 이게 뭐냐고 한테 여기 후졌다고 막 그래가지고 어제 글씨체 보여줬죠 예진님. 수업 시간에 글씨체 뭐가 더 좋냐고 보여줬잖아요. 예진? 응? 수업 시간에 재현 선생님이 글씨체 예쁜 거 어느 게 예쁘냐고 이렇게 보여줬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기억나요. 그죠?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수지 영어 1등급 행복한 해피비 영어에서 위 글자가 안 예쁘다고 그 글자 또 바꾸라고 막 그것도 이렇게 막 적어가지고 하고 하느라고 늦어졌는데 어쨌든 데니엘선 말 들으면 더 예쁘게 더 점점 바뀌는 것 같아요, 로고가. 그래서 이제 어제 최종적으로 결정하느라고 이제 늦어져가지고 마음에 두려움이 싹 몰려오는 거예요. 이제 7월 달이 비수기거든요. 그러니까 방학 때 방학 특강하느라고 공부 더 열심히 하는 사람도 많은데 방학 때 놀러 다니느라고 학원 쉰다는 사람도 많고 또 끊는 사람도 많아요. 이제 한 2년 3년 끊어요? 끊어요? 헐. 어? 아니에요. 그러니까 2년 3년 정도 다니면 이렇게 권태기가 오는 학생들이 있죠. 공부하는 방식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새로운 환경에서 이제 공부하려고 보내는 그런 엄마들도 계시고 그래서 지금 비수기가 오니까 마음에 막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잘 이제 적지 안 나고 잘 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 오늘 아침에 딱 저한테 필요한 내용 두려움을 극복하는 법이 있어서 한번 써보고 저 멋지게 성공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도 맞아. 친구들 다 학원에 다닌다고 그러는데 7월이 대이동 시기예요. 그래서 이제 먼저 다니던 학원에 불만사항이 있고 아니면 자리가 잘 안 맞아서 고생하는 친구들이 있고 막 그러니까 혹시라도 주변에 이제 학원 바꿔볼 친구들이 있으면 이제 추천해 주시고 저희 이제 더 열심히 잘해보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장학금도 받으시고 좋은 기회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이 독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 사랑합니다. Have a nice day. 자, 선생님, 네네. 특강 정확하게 언제부터 시작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날짜 정해야 돼서 여러분 그 방학 날짜를 잘 정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복은 언제 방학이에요? 이원성이 알려준 거는 그냥 무시하시면 되고요. 네. 7월 16일이에요. 7월 16일이 방학이에요? 네. 그러면 자 정평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면 시작을 7월 17일부터 시작해야 되는데요. 여기 지금 잠깐만요. 아니. 이게 지금 6월달 다 알려졌네. 7월 19일. 7월 19일부터 시작해야죠. 그리고 개학은요? 근데 정평중은 19일 날 방학식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대요? 그러면 하루가 딜레이 잘 되나? 모르겠는데. 그러면은 19일이면은 20일부터 시작해야 되나? 그러면 개학은 언제세요? 개학은, 잠시만요. 8월 23일이요. 23일. 그럼 한 달 할 수 있는 거네. 8월 23일. 그러면은 네,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여러분 휴가는 언제 집에서 계획하세요? 8월 20일까지 할 수 있네. 딱 한 달 할 수 있는 거네. 휴가요? 네. 정확한 날짜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찾아보시고 그동안에 또 저희 학원 방학도 있잖아요. 그래서 학원 방학을 7월 말에 하기로 했는데 네. 그러면 또 방학 저거 중이라서 방학 특강 중인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방학 이미 누가 또 막 먼저 물어보셨는데 방학을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제일 이제 많이 보통 7월 말이 방학 휴가 피크라서 그렇게 정했거든요. 28, 29, 30. 그래서 그거 빼고 방학 특강해서 해야죠. 뭐.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안 그래도 이번 주말에 방학 특강 이게 레슨 플랜 만들어서 이제 레슨 플랜이 아니라 레슨 플랜까지 만들어서 안내서 내보낼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전조사도 하고 사전조사는 뭐 그 저번처럼 설문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지원 받을 거고 그 데니얼 쌤이 진행하는 방학은 요거는 꺼야 되겠다. 제가 요거 녹음 끌게요.